라이브 방송의 불빛이 꺼진 바로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과 사과가 이어졌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는 누구도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스태프들까지 숨을 죽인 가운데 순자는 옥순을 향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건 딱 악어의 눈물이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옥순이 방송 내내 쌓아올린 눈물의 방어막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옥순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퇴사와 개명까지 언급하며 자신도 힘들었다고 호소했지만 순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꺼낸 계산된 장면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울며 호소하는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차갑게 바라보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순자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흔들었다고 말한 행동과 말을 하나씩 기억했고 그 기억을 증거로 바꾸어 들고 나왔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어깨 밀치기 단체 대화방에서 오갔다는 그리고 그 압박 끝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순자의 말 속에서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감정만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기록과 진료 사실, 그리고 자신이 견뎌온 시간을 근거로 삼아 가해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밝은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순자의 눈물이 아니라 순자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순자가 이미 꺾였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외모를 둘러싼 조롱, 은밀한 따돌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됐다는 압박이 순자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현장에서 순자가 직접 증거를 꺼내고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중 앞에 펼쳐놓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왕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숙의 자신감은 서서히 공포로 변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여유가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한 사람의 불안처럼 보였습니다. 옥순의 눈물도 영숙의 침묵도 그날의 긴장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수는 방송에서 퇴사와 개명 상처와 불안을 말하며 자신에게도 고통이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에게 그 장면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 위기를 막기 위해 급히 준비한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울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밤을 견뎌왔고 거울 앞에서 무너졌던 시간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순간까지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기대한 그림은 분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대중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흐릴 수 있고 자신들의 책임을 쌍방 갈등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순의 눈물 앞에서도 조용했고 영숙의 분위기 장악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이 끝난 직후 가장 짧고 차가운 말로 상대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쌓인 의심과 분노,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칼날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스튜디오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고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가장 크게 흔들린 이유는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행동, 카카오톡 대화 속에 남은 말들, 순자가 받았다는 치료의 기록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덮을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순자가 침묵을 멈추는 순간 통제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시작하면 가해자의 계산은 무너집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들고 나오면 눈물은 더 이상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방송 전까지 옥순과 영숙은 대중이 화면에 보이는 장면만 믿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반성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준비해온 해명을 내놓으면 상황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계산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려 소리치지 않았고 억울함만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겪었다고 말한 일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누구도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장면을 바꾸었습니다. 순자의 박력은 화려한 연기가 아니라 오래 눌러온 사실의 무게에서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벌어진 장면은 오히려 방송보다 강했습니다. 방송 중에는 표정과 말이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지만 종료 버튼이 눌린 뒤에는 숨겨둔 감정이 새어나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옥순의 눈물은 더 이상 순자를 흔들지 못했고 영숙의 침묵은 더 이상 위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불안의 증거처럼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위에 서고 싶었지만 이미 상황의 중심은 순자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경수의 존재도 이 흐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순자와 경수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묘사됩니다. 그 앞에서 옥순의 눈물과 영숙의 침묵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고 순자는 혼자 버티던 사람에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강해 보였던 이유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흔들렸던 시간, 누군가의 말에 다시 무너졌던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시간까지 모두 지나온 뒤에도 순자는 끝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식적인 눈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숨겨진 말과 행동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침묵할 때, 가해자는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지만 피해자가 증거와 함께 일어서는 순간 모든 계산은 무너집니다. 그날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 순자가 던진 한마디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짓누른 시간에 대한 결산이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옥순의 눈물, 영숙의 불안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든 침묵까지 모든 장면은 한 가지 사실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할 수 있어도 끝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순자는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차가운 한마디는 상대를 향한 조롱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거짓된 눈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